최근에 이제 그 뉴스 스타트업들이 영미 쪽에서는 많이 시도가 좀 되고 있는 쪽인데요. 근데 주로 기자 출신들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기자 출신들이 많이 좀 뛰어들고 있는 거고요. 근데 이 기자 출신들 중에서도 당대의 뉴스 스타트업이라고 할 수 있었던 곳에 몸담았던 사람이 다시 스타트업으로 뛰어드는 케이스들이 좀 많았습니다. 그게 이제 뭐 그리드, 퍽, 펀치볼, 세마포 뭐 이런 쪽이긴 한데요. 낯설죠? 네. 뭐 해봐야 한 1, 2년 사이에 다 뭐 된 데라. 근데 워낙 이름값이 있는 사람들이 움직였던 거고요. 그래도 조금 오래됐던 게 디인포메이션 정도? 뭐 여기가 이제 초반부터 2013년에 워낙 고가의 구독 모델로 시작을 해서 단 한 번의 투자도 받지 않고 성공한 케이스. 그리고 이제 이 기자는 월스트리트저널에 있다가 뛰쳐나와가지고 30대 때 창업해서 여기까지 온 케이스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 프로필을 다 뒤졌던 건데요. 이렇게 디인포메이션의 제시카 래시는 31살 때 월스트리트저널 때려치우고 나왔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펀딩 안 받고 출발을 했었고요. 그리고 뭐 펀치볼 만든 사람들은 다 폴리티코하고 월스트리트저널 출신들이었었습니다. 한 40살 정도 창업자들이 40살 요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었고, 그 세마포에 있는 뭐 벤 스미스하고 저스틴 스미스는, 벤 스미스는 바로 직전까지 뉴욕타임스의 오피니언 칼럼니스트로 활동을 했고, 그 직전에는 버즈피드 편집국장을 했었고요. 예. 이 사람들이 47살 때 뛰쳐나 세마포를 만들죠. 나머지는 제가 이 나이를 못 찾았습니다. 네. 네, 나이를 좀 못 찾았고요. 그래서 대체로는 일단 그 창업하는 그 연령대가 조금 확실히 좀 다양해진 것 같아요. 좀 넓어진, 스펙트럼이 좀 넓어진 것 같고, 젊을 때 창업하는 쪽도 있고, 조금 더 어느 정도 좀 경력이 익은 상태에서 나오는 케이스들도 있고, 그리고 다들 보시면 알겠지만 한두 정도 케이스를 빼면 폴리티코를 만든 양반이 사실 엑시오스를 만든 거잖아요. 짐 밴드하이라는 양반이 월스트리트저널 때려치우고 뭐 사실은 폴리티코를 이제 공동 창업을 하고, 공동 창업을 한 다음에 공동 창업했던 사람하고 싸우고 나와가지고 엑시오스를 창간을 하고, 엑시오스를 최근에 7천억에 매각하고, 뭐 그렇게 해서 이제 좀 들어갔던 케이스고, 뭐 퍽에 있는 사람들도 복스미디어라는, 지금 이제 뉴스 스타트업이라고 하기에는 몸집이 너무 커가지고요. 네, 뭐 워낙 큰 데라서 그런 쪽이고, 그 다음에 뭐 벤 스미스나 이 사람도 뭐 둘 다 이 버즈피드하고 사실은 폴리티코 출신이고, 폴리티코 출신들이 그 전에는 초기에 버즈피드를 창업했던 사람들은 다 허핑턴포스트 출신들이었었죠. 초반에 허핑턴포스트 출신들이 나와서 스타트업을 많이 만듭니다. 지금은 폴리티코 출신들이 나와서 창업을 많이 하고, 이런 방식으로 움직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공한 경험들, 그러니까 자기가 몸담았던 스타트업, 뉴스 스타트업에서 성공한 경험들을 지켜봐왔고, 그 안에서 같이 한번 성과를 확인했던 사람들이 그래? 나도 뭐 어려운 허핑턴처럼 내가 설마 못하겠어? 뭐 그런 자신감도 가지고 나올 테고요. 버즈피드는 사실 그렇게 존 페리티가 거기 있으면서 병행하면서 시작해서 나왔던 거고요. 예. 폴리티코파들도 사실은 지금 이렇게 나서 한 서너 개의 스타트업 창업으로 좀 이어졌는데, 전체적으로 규모가 제법 큰 규모로 사실은 펀딩을 좀 받거나 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금 엑시오스가 이번에 그 매각이 되면서 그 규모가 결국 6년 만에 7천억짜리를 만들었으니까 5억 5천만 달러인데, 네, 우리로 하니까 지금 환율 때문에 한 7천억 정도 하는데, 결국은 그 안에 있는 멤버들이 저는 또 나올 거라고 보는 거예요. 나와서 분명히 창업판으로 들어갈 것 같고, 이것들이 계속 선순환을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갈 때마다 훨씬 더 괜찮은 어떤 실험들이 좀 이루어질 거고, 근데 진짜 한 3년 정도 되니까 엑시오스를 인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건, 거기에 공동 창업자 중에 한 명의 막 알렌이라는 친구의 아버지가 사실은 정치인 출신이었었어요. 그래서 저 공화당 쪽 인맥이 워낙 넓은 기자였었고, 폴리티코에 있을 때도 그게 굉장히 강한 취재의 동력이 좀 됐었고요. 이쪽 넘어와서 이 자기의 역량을
세미나로 쫙 이게 긴급 세미나 같은 거, 웨비나 같은 거를 엄청나게 많이 만듭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정치 현안이 딱 발생을 하면 짐 반다하이가 사회 딱 보고 대담하면서 정치인 옆에 딱 데리고 오고 뒤에 스폰서 쫙 달고 수익을 다 만들어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 한국 언론사들은 특파원을 가도 쉽게 접근하기 어려웠던 상원 혹은 하원의 상위급 의원들의 직접 코멘트를 엑시오스의 그 뭐 라이브 웨비나 뭐 이런 행사만 가면 다 볼 수 있고 따올 수도 있으니까 이용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만큼의 영향력을 굉장히 빨리 확장해간 케이스라고 좀 보시면 될 거고요. 근데 그냥 그랬기 때문에 얘네들이 했다라기보다 기본적으로 스타트업의 기본적인 혁신 포인트가 어디로 요즘 확실하게 포커스가 맞춰지냐면 텍스트의 소위 말하면 기사의 형식과 구조, 내러티브의 구조를 완전히 바꾸는 실험들을 통해서 혁신을 시도하는 케이스들이라는 거죠. 그게 철저하게 오디언스 중심으로 쫙 들어가는 방식이었습니다. 처음에 엑시오스가 타겟으로 삼았던 집단은 미국 워싱턴의 그 엘리트 그룹들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정치 관심도가 높은 엘리트 그룹들이었는데 그때도 이제 살짝 기억이 나는 건 이 사람들이 대부분 아침에 되게 바빴어요. 그리고 한 명은 뭐 한쪽 그룹은 예를 들면 뒷자리에서 뭐 예를 들면 태블릿이나 스마트폰 보면서 오늘 아침에 뭔 일이 있었는지 빨리 파악해야 되는 사람, 그리고 뭐 혹은 이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내가 빨리 뭐 이렇게 무슨 연구소에 가서 뭐 아침에 빨리 어떤 현안도 있었는지를 체크해야 되는 사람들. 이 사람들 때문에 이 바쁜 사람들이 빨리 정보를 습득을 하기 위한 뉴스의 형식은 뭘까를 사실은 고민했었던 거고, 그래서 사실 부가적인 거 다 떼내자라는 것, 그러니까 역피라미드를 해체시켜 버리는 거죠. 그런 다음에 블록으로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그 블록으로 만들면서 그 블록 앞에 뭐 What's new, 뭐 Why matters, 뭐 bottom line 뭐 하면서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앞에 걸 뛰어넘고 내가 중간에 지금 이게 왜 중요한지라는 거 앞에 보고 이것만 읽어도 내가 지금 필요한 정보를 빨리 습득하고 갈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얘네들은 처음부터 뉴스레터 형식으로 일단 시작을 해버렸던 거죠. 근데 얘네들이 웹사이트 구조를 분석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게 우리로 따지면 스티비에서 뉴스레터 뿌리면 예를 들면 이 포맷이 이쪽하고 어울리지 않아서 웹에서는 되게 이상하게 망가져서 나온다거나, 뭐 웹사이트 URL이 스티비 어쩌고저쩌고 나와서 그러니까 되게 둘이 단절돼 있다는 느낌이었다면, 이쪽은 웹이 중심이 되면서 뭐 예를 들면 뉴스레터에 이게 가고 이 두 개가 서로 되게 교차하면서 잘 어우러지는 구조를 짜놨었습니다. 그런 블록형 구조를 너무나 잘 짰었던 건데, 이런 방식으로 포맷을 텍스트 쪽, 우린 맨날 뭐 영상 한다면 영상 포맷만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텍스트 쪽에서 포맷 변화로 우리의 수용자들, 왜냐면 수용자들의 라이프 스타일은 어느 쪽을 타겟으로 삼느냐에 따라 다 다르니까. 모든 디지털 전략에 뭐 디지털 퍼스트 버드 핵심은 오디언스 퍼스트라고 얘기하는 이유도 딱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디언스의 라이프 스타일 혹은 라이프 스타일 중에서도 어떤 뉴스 소비의 어떤 뭐 패턴 이런 것들이 조사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기사 형식의 변화나 이런 것들은 사실 상상하지 않는 거죠. 우리가 써왔던 대로. 근데 써왔던 대로 하니까 사실은 옛날 사람들은 읽지만 새로운 사람들은 못 읽는 거죠. 이게 나한테 익숙한 형식이 아니니까. 예. 근데 익숙한 형식이 아닌 걸로 쓰면 편집국 내에 있는 저 위에 분들은 이게 기사냐고 그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새로운 시도를 못 하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그러면 본판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다. 따로 빼서 저희끼리 시험할게요.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그랬을 때 따로 뺐을 때도 사실은 내가 익숙해진 포맷, 기사 포맷, 텍스트 포맷에 조금 더 가깝게 좀 들어와 있는 경향들이 여전히 관성들이 조금 남게 되는데, 지금 나오는 저쪽 나라들의 스타트업들은 이게 되게 강하게 들어옵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이거를 실제로 안에 솔루션으로 만들어서 판매까지 해가지고 요 수익도 제법 괜찮게 올라오는 상황이죠. 그리고 이거를 얘네들은 책까지 팔아먹습니다. 사업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네들이 오디언스의 문제를 풀기 위해서 구조화해냈던 뉴스의 포맷을 이것이 계속 쓰다 보니까 PR 쪽 회사에서 우리도 그렇게 좀 쓸 수 있게끔 해주면 안 되니? 뭐 그거를
예를 들면 이런 형식들을 얘네들의 이제 엑쇼스 HQ라는 솔루션을 들어가 보면 이 포맷대로 쓰세요. 요 앞에 쓰는 말머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가 썼던 게 한 20여 종이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사내 커뮤니케이션 할 때 이렇게 한번 커뮤니케이션 해봐요. 메일을 주고받을 때. 그래서 메일을 딱 쓰면 그 스마트 브레버티 스코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쓴 게 이 스코어의 몇 점 정도를 넘지 않으면 다시 쓰라라는 얘기가 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내 커뮤니케이션 할 때부터도 이 중심으로 좀 소통하게끔 하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서 PR에서에 팔아먹죠. 그리고 이거를 썼던 노하우를 다 차곡차곡 모아서 책을 팔아먹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창업자 3명은 계속 이 책을 팔기 위해서 미국 전역을 돌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우리의 저널리즘하고 배치되는 것들이 아니잖아요. 우리 저널리즘의 노하우를 사실 외화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의 확장, 수익의 다각화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코어 가치들의 브랜치, 그러니까 자꾸 가지를 치는 거지, 우리 코어가 없는 거를 자꾸 들고 와가지고 하지도 않은 우리의 강점도 없는 컨퍼런스를 연다거나 이런 경우도 되게 이렇게 많은데, 왜냐하면 우리 브랜드에 신뢰하고 물려 들어가는 거고 우리의 강점을 알기 때문에 내가 이 컨퍼런스에 가게 되면 이 정도 돈을 내더라도 분명히 퀄은 높을걸? 이라는 이 기대가 같이 들어가는 건데, 이 이벤트는 저는 언론사들이 당연히 해야 되는 수익 영역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자원들이 다른 형식으로 사실 구현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것, 그리고 우리의 네트워크로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이고, 그러면서도 우리의 본질을 해치지 않고 남의 컨퍼런스 가가지고 기사 쓰느니 우리가 우리 강점 있는 컨퍼런스 열어서 거기에 훨씬 더 좋은 취재원들과의 어떤 뭐 관계를 통해 가지고 더 좋은 소스들에 기반한 기사를 쓸 수 있는 것들을 만드는 거, 전 충분히 저는 긍정적으로 볼 여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하튼 성공 사례를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이제 처음에 이 엑쇼스의 짐 벤터하이가 최근에 인터뷰를 하면서 성공 얘기를 딱 꺼냅니다. 해야 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좀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이건 사실은 언론사 창업하는 스타트업한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뭐 편집국 내에서 우린 새로운 한번 할게 라고 만약에 누군가 제안을 한다면 그 제안자가 프로덕트 매니저가 됐을 때 제일 먼저 고민해야 될 것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초반부터 사실은 수익, 기술, 에디토리얼, 이렇게 저널리즘, 이 세 개를 같이 사고하지 않는 방식으로 가면 스타트업도 망할 거고요. 그 실험도 오래 가지는 못할 거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거부감이 드시더라도 그 안에서 컨텐츠를 만들고 제작하는 친구들이 다른 데 휘둘리지 않고 거기에 집중하게끔 만들어 주려면 적어도 프로덕트 매니저는 사실은 이 관점으로 저는 접근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동시에 같이 움직일 수 있게 사실은 사고를 해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좀 안 하면, 사실은 저도 이제 되게 메디아티라는 걸 하면서 뉴스 스타트업들의 인큐베이팅하고 뭐 투자를 했을 때 사실 저기서 제일 해야 할 것들 제일 첫 위항목을 사실은 얘기를 못 해준 게 제일 사실 후회로 좀 남긴 합니다. 저는 오디언스들을 충분히 규모 있게 모으면 그게 이제 옛날에 테크 스타트업의 기본적인 논리였거든요. 일단은 사람부터 모아라. 그런 다음에 이 수익으로 전환하라. 뭐 이런 쪽이었는데, 특히 뉴스 영역은 그쪽하고는 확실히 달랐다라는 것들을 좀 뒤늦게 좀 깨달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실패를 하지 않으려면 새로 시작하는 스타트업도 마찬가지지만 결과적으로 사내에서 시작하는 프로젝트들도 결국 좀 이 관점들을 적어도 가지고 있는 분이 일단은 리딩하는 게 저는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없다면 모셔와서라도, 혹은 내부에서 할 거라면 내가 마인드셋을 좀 바꾸더라도 이제 결국은 뭐 아시겠지만 때가 되면 분명히 위에서는 벌어오라는 얘기를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안 벌어올 거면 여기까지만 하자라고 얘기할 거고, 전 이걸 너무 많이 봐왔기 때문에 이거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이 마인드셋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 좋은 인재를 모셔오면
놔두시면 됩니다. 진짜. 안에서 프로젝트 할 때도 네, 정말 좋은 인재는 놔둬도 잘할 겁니다. 네. 그 인재한테 자꾸 이 가이드 치고 저 가이드 치면 아마 상상력을 확 줄인 다음에 콰이어트 퀴팅을 할 겁니다. 네. 조용하게 그냥 돈 준 만큼만 딱 일하고 끝낼 겁니다. 네. 그래서 좋은 인재를 매니징하는 게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정말 하는데 저 또한 이걸 많이 느끼는 편이고요. 뭐 사실 이렇게 저 문화란 얘기는 아마 100번 강조해도 정말 100번 강조해도 아마 과할 정도로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저 문화는 아마 작은 팀을 만들더라도 혹은 버티컬 팀을 만든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기존에 편집국에 있는 문화하고 완전히 다른 문화를 이 안에서 만들어내지 않으면 기본적으로 새롭게 하는 프로젝트들은 협업이 베이스가 되어야 될 테고 그리고 다른 영역들이 함께 다른 직군들이 함께 일할 때 퍼포먼스가 분명히 잘 나올 거고 근데 그 사람들의 언어들을 분명히 이해를 해줘야 될 거고 근데 이게 예를 들면 뭐 아침에 발제하고 뭐 마감 못 지키면 오더 뭐 떨어져가지고 괜히 좀 괴롭히고 이런 문화들이 이쪽으로 만약에 전이돼 들어오면 아마 이 프로젝트들은 되게 좀 쉽지 않을 거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작은 데는 작은 것에 맞는 문화들을 새롭게 만들려는 것들을 디자인하고 움직이는 게 근데 사실 이것도 좀 경험이 좀 필요했던 것 같습니다. 확실히 예를 들면 이 문화라는 게 그러면 우리가 새로운 여기서 컨텐츠를 생산하건 기사를 새로 생산할 때는 어떤 방식으로 갈 거냐 아침에 어디 뭐 쭉 둘러보고 발제한 거를 우리가 보고 뭐 예를 들면 PM이 결정해서 가는 이 문화부터 사실 뒤집어 놓고 시작을 해야 될 수도 있는 거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여기서 새로운 거 할 때면 뭐 예를 들면 뭐 아까처럼 뭐 프로젝트 띵킹 방식으로 우리가 약간 피버팅을 해야 된다 그러면 다시 1차적으로부터 뭐 오디언스 리서치 들어가자. 거기서 페인 포인트를 발견하고 페인 포인트의 강도들을 측정해 가지고 어느 정도가 큰지 어느 쪽 그래서 우리는 3 이상이면 페인 포인트의 페인의 강도가 높은 것으로 보고 이거는 가고 3 이하이면 우리는 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어떤 프로세스의 문화들을 어느 정도 좀 만들어 나가지 않으면 기존 편집국에 있던 문화를 여기서 이식해버리는 방식으로 갈 거고 뭐 그렇게 되면 사실 나올 수 있는 결과물들이 아마 크게 편집국하고 크게 벗어나지 않는 방식으로 좀 나올 확률이 좀 높다라는 생각들을 좀 하게 되는 듯합니다. 그래서 뭐 이건 그냥 이제 뭐 역사적 흐름들을 제가 그냥 좀 정리를 한 거고요. 그러니까 뉴스의 형식은 역사적으로 계속 바뀌어 왔는데 우리가 언론사에 몸담고 있는 동안 잘 안 바뀌어 가지고 그게 전통이다라고 생각하기 쉬운 거잖아요. 이제 처음에 처음에 뉴스레터 1600년대 700년대 뉴스레터를 얘기를 하는 거죠. 신문과 공조됐다가 신문이 대체해버리는 뉴스레터는 대부분 크로니클을 했었잖아요.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쭉 써왔던 그게 기사 형식이었죠. 이 크로니클 방식이 깨져버리는 게 사실은 전신과 신문의 조판 문화 때문에 깨졌던 거고 그래서 역피라미드로 쓰지 않으면 전신에서 가다가 끊길 수도 있으니까 중요한 걸 앞머리에 내고 하는 방식들이 좀 들어왔었던 거고 이게 신문 들어와서 그게 조판할 때 제일 편하니까 그 효율성을 가지고 있고 또 신문에 올려놨을 때 그 독자들의 어떤 이 시간을 좀 단축시켜주는 이런 역할들이 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문제는 디지털로 넘어왔을 때는 이런 방식으로 조판할 필요도 없고 인터넷이 끊길 리도 없는데 역피라미드가 굳이 있어야 될 이유도 사실은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역피라미드를 먼저 훈련받고 뭐 내러티브나 이런 건 사실은 뭐 내러티브 스토리텔링이든 뭐 이런 것들은 별로 이렇게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형태 뭐 그러다가 이제 뉴스레터가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역피라미드가 사실 조금씩 깨지기 시작했잖아요. 근데 아직 우리는 여기에 최적화된 디지털 모바일에 최적화된 기사 형식, 뉴스 형식을 아직은 우리는 발견하지 못한 상태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스타트업들 저쪽 영미에서 나오는 스타트업들은 이 세마포라는 데가 있는데 아까 이제 벤 스미스가 했었던 데인데요. 뉴스 형식을 6개 섹션으로 쪼개요. 기사 형식을 처음엔 뉴스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나의 뷰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동의하지 않는
여지들을 따로 이렇게 써주고요. 기본적으로 이 4개, 5개를 사실은 포맷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이게 뭐냐면 엑시오스가 이렇게 엎어놨던 걸 얘네들이 이 얘기를 한 게 뭘 아니스트라는 게 이 라떼를 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을 불신하고 있는 정도가 굉장히 큰데 예를 들면 그게 사람들은 그러면 전부 다 스트레이트를 내라는 얘기냐, 그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오피니언과 사실은 팩트가 병렬적으로 들어가면서 그러니까 내 관점만 존재하는 게 아니라 다른 관점들을 함께 보여줬을 때 솔직하게 털어놓을 때,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것처럼 이거는 내 관점이야. 그러니까 이 필자의 관점이다라는 걸 아예 그냥 털어놓고 가자라는 겁니다. 솔직해지자라는 것이고 다른 의견 이런 것들도 많아. 그래서 이렇게 여기 하다가 이제 뭐 어떤 것들은 여기 밑에다가 이제 노터블을 따로 놔요. 그래도 당신애들이 좀 얻어가야 될 인사이트는 되게 중요한 부분들 이런 것들이 뭐다라고 설명을 해놓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은 뉴스 포맷에 대한 실험들이 되게 세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스타트업이 창업한다라는 건 대부분 이런 텍스트 쪽에서는 이 포맷을 다 뒤집어 버리고 모바일과 그다음에 신뢰도가 낮아진 이 상황을 해결하는 솔루션으로 기사 형식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죠. 되게 중요한 하나의 솔루션으로. 기본적으로 당연히 컨텐츠의 품질은 높습니다. 이건 뭐 당연히 전제를 건드리지 않는다라는 거고요. 다만 이제 이런 포맷의 변화들을 통해서 결국은 저널리즘의 문제를 해결하는 기사 포맷이 뭔가를 접근한다라는 것. 그런 쪽에서 지금 계속 이 디지털 쪽에서의 맞는 뉴스 형식이 뭔가에 대한 도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측면은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만큼 성공한 데들이 이런 방식으로 해서 성공을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좀 드릴 수 있었던 거고, 이건 뭐 제가 그냥 논문을 가져온 거니까 실제로 동일한 기사인데도 실제로 포맷이 달라졌을 때 수용자들이 이해도 측면, 그 다음에 인게이지 측면, 뭐 이게 여러 측면에서 효과가 다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신뢰를 높이기 위한 목적이면 이 포맷이고, 예를 들면 인게이지먼트를 좀 높이는 쪽이면 이 포맷이고 하는 것들이 들어가면 좋다라는 말씀. 얘네들은 이 포맷 만들 때 자체 보도 편향을 완화하는 것, 그리고 뉴스 소비 행위 자체를 좀 적극적으로 해서 탈극화 시켜버리는 것, 이 탈극화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 그러니까 이 포맷을 고안할 때 저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뉴스 포맷을 고안했다라는 거. 뭐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뭐 버티컬하고 뭐 새로운 실험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문제, 어떤 오디언스들의 특정 문제에 페인 포인트를 집중을 하면 그걸 해결할 때 모든 걸 그냥 어떤 컨텐츠를 만들자, 어떤 뉴스를 만들자라는 쪽에만 좀 머물러 있었다면 그 사람들이 이걸 어디서 볼 거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신뢰하는 포맷은 무엇인지에 대한 사실은 리서치를 통해서 포맷까지도 확 바꿔버리는 제안들이 함께 나올 때 저는 되게 좋은 호응들을 저는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들을 했습니다.